그러면 오늘 그 조건부 서식을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조건부 서식에 여기 1에 보면 16회 땡땡 자격증 시험 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필요한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이 필요한 범위의 수치 데이터를 보고 조건부 서식 막대로 시각화로 이렇게 나타냈다면 이제 오늘은 뭘 나타내고 싶으냐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은 그 수험생 데이터에다가 전체적으로 뭔가 어떤 서식을 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A1001 1001번 수험생의 경우에는 평균이 84.3이거든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니까 이 수험 번호, 이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다가 어떤 서식을 좀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을 때 숫자 자체에다가 이렇게 색상을 통해서 서식을 줄 때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블럭을 잡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건부 서식할 때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여기 데이터 조금 고칠게요. 마지막 데이터가 13, 13 이렇게 또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서 요거 좀 고쳐볼게요. 이거 14번으로 좀 바꿔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1003번이 또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9번으로 이렇게 좀 데이터를 조금 바꿔볼게요. 임의로 데이터 두 개만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자, 변경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레코드만 범위 잡아볼까요? 라고 하면 혹시 범위 잡으실 수 있을까요? 레코드만 범위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레코드는 어느 셀에서 어느 셀까지가 레코드일까요? 셀 주소로 한번 채팅창에다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레코드만 범위 잡아주세요 하면 셀 주소로 얘기하면 어느 셀에서 어느 셀이 되죠? B에서 G인데 B 몇 번 셀에서? B 4번 셀에서 G 17번 셀까지가 여기 B 4번 셀에서 G 17번 셀까지가 레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B 3번에서 G 3번 여기는 필드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레코드만 전체적으로 범위를 잡을 거예요. 자, 레코드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홈 리본 메뉴에 홈 리본 메뉴에 스타일 그룹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데이터 막대나 색조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 새 규칙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새 규칙을 클릭을 합니다. 자, 새 규칙을 클릭을 하면 새 서식 규칙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올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셀의 범위를 지정한 영역 내에 어떤 규칙을 넣어서 서식을 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뭘 사용할 거냐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항목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 항목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 항목을 선택을 할 거고 제가 화면을 조금 변경을 해서 자, 하얀색 혹시 화이트보드 이거 창이 공유가 된 게 보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 주소를 얘기할 때 B4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B열에 4번 행을 나타내는 걸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셀 주소를 얘기할 때 B4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번호와 행번호를 그대로 나타내는 주소를 우리가 상대 주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대 주소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 달러가 붙고 B가 온 다음에 열 번호가 오고 행 번호 앞에는 달러가 안 붙게 생기는 요렇게 생긴 모양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 번호는 그대로인데 행 번호 앞에 숫자 4가 달러가 붙는 경우가 있고 열 번호와 제가 손이 많이 떨리네요. 그죠?
부들부들. 자, 열 번호와 행 번호 앞에 모두 다 달러가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과 행 둘 중에 한 군데에만 일단 달러가 붙으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혼합 주소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열 번호와 행 번호 앞에 모두 다 달러가 붙으면 이거를 절대 주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엑셀에서는 연산을 할 때 주소 단위로 하거든요. 셀의 주소 단위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 셀은 열과 행의 교차점 이게 한 작업 단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열 번호하고 행 번호를 이렇게 나란히 나열을 해서 B 4번 셀이요 또는 A 10번 셀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열 번호와 행 번호 중에 열 번호 앞에만 달러가 붙는 경우가 있고 행 번호 앞에만 달러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정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B 4의 모양이다. 여기의 경우다라고 얘기하면 B라고 하는 열은 그대로 두고 4, 5, 6, 7, 8, 9, 10, 뭐 1, 2, 3 이렇게 행 번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의 경우에는 B 앞에는 달러가 안 붙고 4번 행 앞에만 달러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 행이 쭉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 번호가 A, B, C, D, E, F, G 해가지고 열은 얼마든지 바뀌어도 괜찮은데 4번 행은 그대로 행 자체를 유지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B 앞에도 달러가 붙고 4번 행 앞에도 달러가 붙는 이 주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달러가 붙으면 해당하는 그 위치를 고정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 번호하고 행 번호 앞에 둘 다 달러가 붙었다. 저 절대 주소는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너무 긴. 맞아요. 아유, 비공개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다들 수줍게 나한테 비공개로 얘기하는 거지? 공개로 얘기해줘도 되는데. 여러분, 맞아요. 열 번호하고 행 번호, 유일하게 이 자리. 이 자리, 유일한 이 자리 하나. 열과 행 모두 고정인 저 자리 포인트를 딱 찍어주는 게 절대 주소예요. 절대 주소. 그러면 절대, 왜 우리 뭐죠? 우리 절대 반지는 절대로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주소라고 하는 거는 위치 변동 없이 유일한 그 자리 하나를 나타내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 혼합 주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상대 주소로 변동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합 주소, 상대 주소, 절대 주소를 바꾸는 순환 키가 있어요. 그 순환 키를 기능키 F4번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F4번 키로요. 그래서 상대 주소, 혼합 주소, 절대 주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제가 다시 여기 화면으로 조금 돌아올게요. 자, 새 서식 규칙하는 이 화면을 우리가 띄워놓고 작업을 좀 봤었었는데요. 자, 이 작업에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식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부분 되어 있는데 좀 볼게요. 자, 제가 새 규칙. 자, 평균 점수가 80점이 넘어가면 거기에다 무슨 서식을 지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을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다 수식을 적으래요. 자, F4번 셀을 마우스로 콕 찍어요. 자, F4번 셀을 마우스로 찍으니까 이거 지금 무슨 주소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주소죠? 찍어주니까 는 하고 $F $4의 모양으로 셀 주소가 들어갔어요. 자, 네, 이거를 맞아요. 지수 씨 말대로 절대 주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험생이 총 14명이거든요. 14명 중에 평균 점수가 80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14명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걸 쫙 다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진 않고요. 첫 번째 셀 하나만 찍어주는 건데 나는 F4번 셀 본 다음에 F5, F6, F7에서 F17번까지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행과 열 중에 무엇을 고정시켜 주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저대로 절대 주소를 두면 수험 번호 1001번에 있는 친구 하나만 비교를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F4번을 시작으로 F17번까지 봐줘야 되니까 열하고 행 중에서 무엇만 고정을 시켜주면 되나요, 여러분? 열하고 행 중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만 고정을 시켜주면 되나요? 네, 열만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아까 상대 주소랑 혼합 주소, 절대 주소 세 가지를 순환할 수 있는 기능키가 키보드 F4번 키 있다 그랬어요. 공교롭게 셀 주소도 F4번이긴 하지만 키보드에 보면 그 F1번부터 F12번까지 기능키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눌러볼까요? 마우스로 제가 여기 F4번 셀을 쿡 찍으니까 절대 주소가 되는데 키보드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속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계속 누르면 우리 지금 화면에는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주소가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를 계속 순환을 해요. 모양이. 그래서 달러 F4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달러 F4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만들어 주시고 제가 채팅창에다가 적어 드릴 텐데 비교 연산자가 지난번에도 혹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왼쪽이 항상 기준이고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비교 연산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자, 비교 연산자 6개를 제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적어드렸어요. 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다, 같지 않다 기호가 있는데 같지 않다 기호는 서로 입을 마주보게 해주면 비교할 수 없다. 크기를 서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비교 연산의 이렇게 뜻을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달러 F4를 어떻게 이상이다라고 하는 기호를 적어주고요. 그러니까는 달러 F4 쪽으로 입을 벌리고 는 하는 이상 기호 부등호를 적어주고 숫자 80을 적어주는 거죠. 자, 숫자 80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하면은 이게 참이다, 오케이다라고 하면 오른쪽 편에 보면 여기 서식 보이시죠? 그죠? 자, 서식 버튼을 눌러서 글씨를 좀 굵게 하고 뭐 글씨 색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표시가 딱 나게. 평균 80점 이상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확인 한 번 더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이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셀 데이터가 어, 오 명준 씨가 와우 했어. 여러분 오늘 왜 저를 이렇게 긴장시키나요? 채팅창에 다들 대답을 안 해줘서 나 긴장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별로 기분 안 좋은 줄 알고. 선장실 전체 다 빨간색이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친구들은 80점 이상인 거에 다 일단 빨간색 나왔나요? 나왔으면 오케이 일단 한 번씩 찍어주시고 자 선장실 거는 확인하는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어이구 착해. 오케이는 잘 찍어. 아무것도 안 나왔고 자 대훈 씨는 아무것도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선상 씨도 좀 살펴봐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잘못 나온 친구들과 제대로 나온 친구들 모두 다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비어있는 셀 아무 데나 찍어주세요. 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나왔거나, 선정 씨처럼 모두 다 붉은색으로 나왔는 경우에는, 자, 비어있는 셀을 찍어주시고, 컨트롤 A를 눌러줘요. 빈 셀에서 컨트롤 A를 눌러주게 되면은 전체 선택이 나오거든요. 자, 전체 선택이 나오는데 전체 선택이 나왔을 때 다시 조건부 서식에 가요. 조건부 서식에 규칙 관리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자, 규칙 관리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자, 규칙 관리라고 하는 곳 갔을 때 화면을 좀 살펴볼게요. 혹시 이렇게 한 줄만 제대로 수식이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가 나와 있거나 수식 부분에서 저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수식 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조금 크게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냐면 $F 적용된 수식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식이 적용이 아마 안 돼서 그럴 거예요. 자, 일단 수식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수식에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긁어서 채팅창에다 일단 또 한 번씩 드리긴 할 건데 요 수식이 적혀져 있어야 해요. $F4가 이상이다, 80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자, 컨트롤 A 하고요. 자, 규칙 관리 갔어요. 규칙 관리 가서 OK가 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하나가 제대로 들어가 있을 거라서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하는 방법 확인해 주시고 우리 저기 누구야? 선정 씨하고 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선정 씨는 그냥 절대 주소 하나만 돼 있었고 대훈 씨는 적용된 수식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분 다, 그러니까 선정 씨는 찍어서 규칙 편집을 해서 고쳐주시면 되고, 대훈 씨는 수식이 없다라고 하면 새 규칙을 눌러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식을 다시 한 번 더 입력을 해볼게요. F4번 셀을 마우스로 쿡 찍으면 절대 주소로 변동이 됩니다. 절대 주소로 변화가 있을 때 키보드 F4번을 한 번, 두 번 눌러주면 절대 주소가 혼합 주소로 변경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열 번호만 고정이. 여기 지금 뒤쪽에 보인 $F4의 모양이 될 거고 이 상태에서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숫자 80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적어주고 그냥 확인하면 안 되고 이 수식이 참이면은 서식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적용시킬 서식을 주는 거죠. 뭐 채우기 색깔을 노란색으로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글꼴에다가 어떤 액션을 준다라고 하든지 이런 서식에 대한 꾸밈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나와주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두 분? 그래요. 선장 씨도 됐고, 대훈 씨 혹시 됐나요? 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서식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냥 닫기 버튼 누르고 나와주시면 되고요. 자,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자, 미션을 하나 드릴 건데, 이번에는요, 요렇게 한번 해보죠. 자, 대훈 씨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고, 여기에, 요 조건부 서식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요, 일단 다 하나씩 좀 다시 컨트롤 A 눌러서 조건을 좀 삭제를 할게요. 자, 규칙 관리에 가서요. 규칙을 모두 다 삭제를 좀 할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할게요. 자, 확인 버튼을 하고요. 이번에는요. 평가가 합격인 행 전체에 색 채우기를 노랑으로 해주는 조건부 서식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채팅창에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항목에 여기 지금 평가 항목들에 보면은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거든요. 평가 항목들 내용 중에서 합격이라고 적혀져 있는 글씨가 있다고 하면 그 행 전체에다가 노란색으로 글씨색 말고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혹시 제가 드린 작업이 미션이 되셨으면 우리 카톡 단톡방에다 캡처 있는 거 그냥 훅 붙여 넣으실 수 있죠. 작업된 화면. 어.
한번 올려줘 볼까요? 채팅창에. 음, 음, 좋아요. 채팅창에 한 번씩 올려주시고. 아시죠? 저 과반수 이상 반응이 있었을 때 그 다음으로 진도 넘어가는 거. 유진 씨도 잘 작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데이터가 지금은 14개, 뭐 20개 안쪽으로 있을 때만 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빨리빨리 조회를 해서 시각화를 해서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색깔을 주고 뭐 글씨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식을 써서 범위 지정만 해주면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은진 씨랑 민준 씨랑 이제 쭉쭉 올라오네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을 잘 하셨는지. 자, 제가 미션을요. 평가가 합격인 행 전체에다가 뭔가를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004번 수험생 합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 자체에다가 어떤 글씨색이든 채우기색이든 서식에 대한 것들을 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서식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범위 영역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범위를 딱 잡고 자 여기에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새 규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 나는 수식을 사용을 해서 어떤 서식을 좀 적용을 해보겠다. 자 적용을 해볼 건데 어떤 수식이냐 하면 F4번 셀로 아까 평균 점수를 봤지만 이번에는 G4번 셀이거든요. 자, G4번 셀을 클릭을 해서 절대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키 F4번을 한 번, 두 번 눌러서 G10만 고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자, 는을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우리 비교 연산자 적어드렸죠. 6가지 중에 서로 양쪽 오른쪽 좌변 우변이 같다라고 하면 는 적어주고 합격이라는 단어는 문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 열고 합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합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식 버튼을 눌러서 제가 채우기 색을 노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위에 있는 이 수식이 오케이, 참이다, true라고 얘기를 하면 요 서식을 적용해 주세요 하고 확인을 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보내주셨던 그 화면으로 예쁘게 잘 만들어지실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건부 서식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스파크라인 한번 볼게요. 자, 스파크라인이라고 하는 시트로 좀 가보죠, 여러분. 자, 스파크라인이라고 하는 시트에 갔는데, 자, 선정씨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요. 키보드에 보면 우리 F1번부터 F12번까지 있거든요. F1번부터 F12번까지 있는데 그 기능키 F4라고 붙여져 있는 부분 그거를 콩콩콩콩 눌러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는 해서 만약에 D4번 셀을 제가 지금 선택을 하고요. F4번 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 절대 주소, 혼합 주소, 혼합 주소, 상대 주소 이렇게 이렇게 셀 주소의 형식이 바뀌게 돼요.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셀 주소도 F4번이고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기능키라고 불러요. 키보드 F1번부터 F12번을 그 기능키 중에서 F4번 키보드에 있는 키 눌러주시면 돼요. 네, F4번 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볼래요? 빈 셀에서 다른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비어있는 셀에서 는을 적어요. 키보드에 는 적고요. 아무 셀이나 하나를 클릭을 딱 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간 상태에서 아마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을 건데 이때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를 한 번 누르면 절대 주소, 한 번 더 누르면 혼합 주소, 또 누르면 열이 고정인 혼합 주소,
한 번 더 누르면 상대 주소. 이렇게. 아니면 혹시 여러분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계시면 그냥 F4번 키가 안 먹고 키보드에 있는 펑션 키, FN 키하고 F4번을 눌러야지 F4번 키가 작동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혹시 노트북으로 하고 있으면. 기능 키가. 되나요? 선정 씨? 한번 볼게요. 혹시 일단 지금 안 되면 제가 쉬는 시간에 원격으로 좀 화면 보고 해결해 드릴게요. 아, 이제 돼요? 네, 좋아요. 다행이에요. 자, 네, 그러면 노트북에는 펑션 키가 F4번 키랑 같이 먹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부양인구비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2009년도부터 2019년도에 10년치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11년치 데이터가 있네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부양인구비에 그냥 수치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양인구비 37.3%에서 19년도 기준으로 38.1이에요. 우리가 보는 수치 단위로는 이게 10년이 넘어가는 동안 수치 크기의 변화가 큰가요? 작은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 데이터로만 봤을 때 부양인구비의 변화의 숫자량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량으로 쭉 한번 봐보세요. 그 변화의 폭이 큰가요? 폭이 작아요. 37.3에서 뭐 36 살짝 내려갔다가 37 잠깐 올라갔다 38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소년 부양 인구비하고 노년 부양 인구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뭐 노년 부양 인구는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노인 부양 인구비는 이제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 어느 정도 그 값 차이가 이렇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수치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하지만 말 그대로 추세의 변화를 표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게 10년 사이에 소년은 왜 슬픈 현실이에요? 오래오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소년 부양 인구비는 조금 줄어들기도 했고 노년 부양 인구비는 약간 올라가기도 했고 뭐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수치로 조금씩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어디다가 커서를 두냐면 여기 N4번 셀에다가 둬요. 자, N4번 셀에다가 셀 하나 이렇게 툭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하는 리본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 자, 삽입이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중앙에서 오른쪽쯤에 스파크라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보이실 겁니다. 자, 스파크라인에 보면 스파크라인을 표시할 수 있는 메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꺾은 선, 열, 승패 이렇게 있는데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해볼게요. 꺾은 선형은 우리가 차트를 나중에 그리게 됐을 때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량, 시계열 분석에 많이 쓰이는 게 그 꺾은 선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범위, 스파크라인을 만들 건데 어떻게 어느 데이터 범위를 가지고 N4번 셀에다가 위치 표시할 거냐 하면서 위치 범위가 절대 주소로 들어가 있어요. 저 자리에다가 딱 갖다 내주세요 라고. 자, 데이터 범위 커서 깜빡깜빡 거릴 때 자, 마우스로 뒤쪽에 C4번에서부터 M4번까지 마우스를 좀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C4번 셀 부양인구비에 2009년도부터 2019년도 데이터 가져다 놓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죠. 자, 확인 버튼 눌러줬더니 자기들 내에 있는 각 포인트 기준으로 선을 그려주죠. 선을 그려주죠. 그래, 여기서 와우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다들 감정이 메말랐어. 스파크라인이 선택이 안 돼요? 아, 놓쳤어요. 자, 밑에 거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N5번 가보세요. 자, 제대로 잘 안 나오신 분들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N5번 셀에다가 커서 가져다 놓고 자, 삽입 리본 메뉴에 가면 스파크라인 그룹에 여기 꺾은 선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
자, 요걸 선택을 한번 해주시고, 아, 여기서 선택이 안 돼요. 혹시 선정씨 제가 드린 파일 압축 해제하고 열으셨나요? 압축 해제를 한 파일을 열으셨는지 한 번만 확인을 해주시고, 그 삽입 메뉴에 갔을 때, 또는 혹시 요것도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우리 엑셀 DA03 옆에 읽기 전용이라고 떠 있거나, 또는 그룹이라는 말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라고 하면 압축을 풀고 열으셨는지 한 번 더 이 파일 자체를 확인을 하고 이 파일을 새로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자, 꺾은 선형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제 사용할 데이터 범위만 잡아주시면 돼요. C5번에서 M5번까지로 한 번 더 잡아주시고 확인을 해봐 주시면 소년 부양 인구비는 추세가 점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요거 첫 번째 거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한 번 더 작업을 한 건데요, 여러분. 사실은 요거 딜리트 키 눌러주면 이게 지금 데이터가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저 N4번 셀에서 채우기 핸들러 있죠, 여러분. 채우기 핸들러 가지고 아래쪽까지 쭉 드래그해서 채워주면 세 군데 다 모두 다 추세선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표시됐나요? 자, 표시됐으면 N4번에서 N6번 이렇게 세 개 나온 셀을 선택을 하고 조금 더 체크를 해볼게요. 네, 질문 주세요. 안 되신 분들 저한테 질문 주세요. 그래요. 제가 카카오톡에 제가 지금 카톡을 확인을 못 봤어요. 볼까요? 압축이 풀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나요? 그룹 셀에 혹시 이렇게 이 더블 클릭을 해놓고 혹시 선택을 했나요? 선정씨? 더블 클릭 해놓지 말고 그냥 셀만 툭 선택하고 한번 확인해 볼래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고 선정씨는 조금 이따 제가 쉬는 시간에 원격으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PC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 병은씨 여기는 요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여기 하나 제일 첫 번째 거 했잖아요. 부양인구비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우리 여기서 왜 채우기 핸들러로 쭉 드래그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추세선이 없더라도 채우기 핸들러 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면 나머지 셀들도 추세선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자, 됐나요? 또 잘 안 되시는 분들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세요. 입력된 걸 다 지웠다니 무슨 뜻일까요? 여기다 뭔가 내용을 입력을 했었었나요? 선정씨?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저도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는 삽입에 갔을 때 스파크라인 이게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이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선을 셀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다시 꺾은 선형 들어가면 내용을 다시 이렇게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스파크 라인은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 있지 말고 그냥 셀을 선택하는 모드랑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랑은 조금 달라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추세선 작업하는 거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추세선을 나타내고 싶은 셀을 선택을 합니다. N4번 셀을 선택을 합니다. 자, N4번 셀을 선택을 하고 새롭게 어떤 개체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삽입이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가서 스파크 라인 중에 꺾은 선형이라고 하는 스파크 라인을 넣을 거예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 기능은 간단해요. 자, 스파크 라인을 배치할 위치는 내가 선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N4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 데이터 범위는 N4번의 추세선을 나타낼 데이터 C4번에서 M4번까지를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한번 대답해 볼래요? 지금 제가 데이터 범위 C4번에서 M4번 이렇게 쭉 드래그 했잖아요. 저 주소 무슨 주소죠? 저렇게 생긴 주소? 달러가 아무 데도 붙지 않았어요. 열번호와 행번호에 달러가 하나도 붙지 않은 저 주소를 무슨 주소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쵸, 상대 주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 주소는 언제든지 행과 열이 변경이 가능한 상태의 경우의 수를 남겨놓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범위를 가지고 스파크라인이 나타내야 될 위치는 절대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N4번 저 자리에다가 C4에서 M4번 경계 그 데이터에 있는 수치를 보고 추세선을 스파크라인으로 표시를 해줘라. 꺾은 선으로. 확인을 한번 해주면 이렇게 추세선을 확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도 가서 또 드래그하고 또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 만들어 놓은 추세선이 들어간 셀이 있죠, 여러분. 요 셀에 우측 하단에 보면 우리 채우기 핸들러라고 있잖아요. 녹색 점 있는 부분. 그 채우기 핸들러를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숫자로 봤었던 거 하고 요렇게 약간 미니 그래프 형식으로 봤었던 거 하고는 조금 더 수치 데이터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꾸며볼게요, 여러분. 여기 N4번, 5번, 6번 쭉 블럭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세 칸의 블럭을 잡게 되면 위쪽에 스파크라인 도구 디자인이라고 하는 위에 리본 메뉴가 하나 새롭게 생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보면은 표시라고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표시라고 하는 그룹에서 표식 부분을 체크를 한번 뚝 해볼게요. 자, 표식 부분을 체크를 딱 해주게 되면 우리가 11개,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19년도 데이터에 그 포인트 있는 지점에 표식이 땅땅땅땅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눌러보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색상이나 선의 색깔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변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편을 좀 한번 볼게요. 자, 표식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가장 높은 점이나 낮은 점 또는 시작과 끝점에 대한 색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파크 라인으로도 간단한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시각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엑셀에 스파크 라인이라는 도구가 있더라. 근데 그 스파크 라인은 그래프를 그리는 무거움 대신에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고 이 도구가 나한테 해주는 거는 수치 데이터를 쭉 나열하는 것보다 시각화해서 변동의 추이를 살펴보는 거를 좀 수월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추세선을 한번 읽어보죠. 추세선 보면 전체적으로 부양 인구비는 어떻게 된 걸로 판단이 되나요? 이걸 문장으로, 자, 그대들은 문과니까 이걸 문장으로 표현을 좀 해볼까요? 부양 인구비, 소년 부양 인구비, 노년 부양 인구비 이 세 가지가 10년 동안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문장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멋진 문장 실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양인구비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됐고, 소년 부양과 노년 부양은 어떻게 됐는지. 감소하다 증가. 무엇이가 목적물이 없잖아. 어떤 항목이 감소하다 증가. 부양인구비는 전체적으로 잠깐 감소했다가 최종적으로는 부양인구비가 증가, 맞아요. 유림 씨 말대로 감소하다가 증가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년과 노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죠, 지금. 그죠? 음.
네,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한 경우도 있고, 감소한 경우는 소년은 아마도 그걸 거예요. 출생률이 적어지다 보니까, 소년 부양 인구비는 그만큼 조금 줄어든 거고, 노년 인구는 이제 수명 증가로 이렇게 점점 증가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 중동학과는 다들 세상 쿨해서 오케이 찍을 때만 다 찍어주고 길게 얘기하라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하는구먼. 응? 아무도 얘기 안 하는구먼. 자, 그래요. 서로 마음속에 문장을 담아두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다 됐나요? 스파크라인 해보는 거. 그럼 두 번째 스파크라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요? 그럼 다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아니요,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한 거요. 상처받으면 안 돼. 이러지 마. 자, 여기 보면 부양 인구비가요, 수치로 봤을 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약간, 2010년도 초반에는 약간 감소를 했다가, 이제 유림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감소를 했다가, 최근 3년 사이에 이렇게 쭉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여요.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니까. 자, 근데 소년 부양 인구비는 소년의 나이 범위가 여기선 지금 데이터 값에는, 음, 소년 부양 인구비는 인원의 그 나이 경계가 어떤지를 여기 조사해서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소년은 인구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노년 부양 인구비는 상대적으로 소년 대비 상대적으로 또 증가된 코스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양 인구비로 스파크라인 1 실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엔 스파크라인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에 가서 제가 좀 화면 확대를 하고요. 자, F4번 셀 한번 툭 클릭. 더블 클릭 말고 그냥 쭉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서 삽입에 가서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걸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스파크라인 승패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승패로 표시해서 세 군데에 한번 표시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다. 자, 승패를 클릭을 딱 해서 자, 데이터 범위 똑같아요.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표시를 하고 확인을 해주고 자, 확인을 해주고 드래그를 쭉 했는데 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자. 자, 채워주니까 지금 일단 기본값 기준으로 승패로 표시를 하니까요. 마이너스 난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플러스로 손익난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타낼 거예요. 그죠? 파랗게 표시가 될 거고 그리고 양수와 음수가 같이 있는 경우에 외환손익 같은 경우에는 보면 17년, 18년, 19년도 가는 기준으로 여기 0점을 기준으로 아래쪽, 위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시되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시되네. 여기에 제가 오타를 냈네요. 현황인데 현황으로 여기 제가 좀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이제 오타를 냈네요. 자, 요렇게요. 음. 그쵸. 한눈에 손익 확인 가능. 자, 놓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방법은 동일해요. 내가 이곳에다가 스파크 라인을 표시를 할 거니까, 괜찮아요. 어, 여기에다가 스파크 라인을 표시를 할 거니까 F4번 셀에다가 툭 하고 클릭을 해 놓고요. 자, 삽입에 가서 스파크 라인이라고 가서 아까는 꺾은 선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승패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승패로. 다른 친구들은요. 여기 세 군데 있죠? 여러분, 이거 지금 손익 표시하신 분들은 여기 옆에다가 열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세 개. 스파크 라인 열로 표시해 보세요. 자, 지금 저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F4번 셀에서 저는 승패로 해볼게요. 승패로 스파크라인 만들기가 대화 상자가 나오면 자, 데이터 범위를 무엇으로 쓸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마우스로 17년, 18년, 19년도 데이터 3개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아까 인구비 표시 쭉 10개 선택한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3개 블럭을 잡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게 되면 금융손익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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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기 때문에 0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러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플러스 난 값은 파란색으로, 그죠? 0점 기준으로 마이너스는 밑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가 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는 열로 한번 표시해보죠. 자, 열로 표시해주고 오늘 0929 다시 001번으로 요거는 캡처 파일로 남겨놔 주세요. 저도 여기서 다시 열로 해볼게요. G4번 셀에서 열을 눌러서 데이터 범위 이렇게 3군데만 잡아주시면 되죠. 요거 3개에 대한 열 스파크 라인을 G4번 셀에다가 표시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면 값에 따라서 이렇게 좀 열은 막대 바 차트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게 돼요. 크기나 상대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금융손익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값 중에서도 2018이 손익이 더 밑으로 내려갔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고 외환 손익이나 투자 손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글자를 바꿨는데 또 안 바뀌어져 있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오늘 첫 번째 캡처 파일은 요 화면으로 할게요. 요 화면으로 캡처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좀 기다릴게요. 오케이 한 번만 찍어주시고 열 부분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열 부분에서 자 여기 G4번 셀을 선택을 하고요. 똑같아요. 삽입에 가서 스파크 라인에 열을 한 번 더 누를 거예요. 열을 한 번 더 딱 누르고 열을 딱 눌러서 원하는 데이터 범위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은 G4번 셀에다가 어떤 데이터 범위를 쓸 거냐예요. 그래서 C4에서 E4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다 마이너스기 때문에 위쪽 0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바 차트가 이렇게 우리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막대 그래프 차트가 원래는 0점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금융손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들이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더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자, 이것도 채우기 핸들러 가지고 아래쪽 부분까지 나머지 스파크 라인을 채워줘서 이렇게 봤더니 어때요? 외환 손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선택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선택하면 한꺼번에 선택되는 거는 스파크 라인이 연속되어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잡은 거고요. 선택만 이렇게 될 뿐인 거고 각각 따로따로 또 작업을 할 수 있고 요거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캡처해 뒀으면 여기 스파크 라인 만든 부분 블럭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다 같이 잡으시고요. 위쪽에 스파크 라인 도구에 가면 제일 오른쪽 끝에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에 지우기라고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스파크 라인 적용했었던 게 또 지워져요. 딜리트 키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저장을 하고 제가 5분만 쉴게요. 오늘은. 추석 전에 우리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분만 쉬겠습니다. 근데 회의실은 나가시지 마시고 그대로 계셔 주세요. 자, 그대로 계셔 주시고